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 문자열이 왜 위험한지를 이론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88년. 두둥.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요. 이상할 정도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안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한 시절이었거든요. 조사 결과 밝혀진 원인으로는요, 버퍼 오버플로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출발점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문제, 길이를 모르고 있는 문자열 처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요, 지금처럼 거대하지 않았어요. 연결된 컴퓨터도요, 고작해야 수천 대가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버가 느려지고 로그인이 지연되고 일부 시스템은 응답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 모리스 웜이라 불리우는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리스 웜은요, 파일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자기 복제로 인해서 시스템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했고요. 그 결과 다수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날 기록상 최초의 대규모 인터넷 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점은요, 이 웜이 새로운 취약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스템 안에 존재했던 취약한 코드 경로를 악용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입력 길이를 검증 없이 처리하던 문자열 코드였습니다. 당시 일부 유닉스 서버 데모는요, 외부에서 전달된 문자열을 처리하면서 이런 전제를 두고 있었어요. 입력은 정상적일 거야. 믿어, 믿어,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전제하에 버퍼의 크기가 510이라면 510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요. 문자열을 그대로 복사하는 코드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tr copy라는 이 함수는요. 버퍼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str copy는요. 넓은 자를 만날 때까지 무조건 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전달되는 문자열의 입력 데이터가 이 512보다 길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인데요. 이런 경우 인접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운이 나쁘다면 정상 동작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운이 더 나쁜 경우라면 원격 코드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버퍼 오버플로우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요, 컴파일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즉시 크러쉬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테스트 환경에서는 아예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도는 코드처럼 보이다가 특정 입력 조건에서만 갑자기 뻥 터지는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무서운 코드가 되는 겁니다. 모리스 웜도요, 이런 취약한 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문제가 뭐 이런 str copy 특정 함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를 모르는 문자열을 신뢰하던 시언어의 함수 설계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수많은 보고서에는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입력 검증 부족으로 인한 버퍼 오버플로우. 이 메시지를,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버퍼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요. 문자열이 복사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strn copy라는 아주 길이를 끊어 쓰는 복사 함수가 등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strn copy는요. 길이를 끊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만약에 복사하려는 문자열이요, 버퍼의 크기보다 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헬로 월드를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에 헬로 월드를 복사하다가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10글자까지 복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자열의 끝은 반드시 넓문자로 끝나야 되는데요. 넓문자까지 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즉 strncopy 함수는요, 넓문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넓문자가 없으면 문자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열은 문자열이 저장된 주소부터 넓문자 이전까지를 문자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strlen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printf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strlen은 어디 이전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냐면 넓문자 이전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인데 아무리 봐도 넓문자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유비 상태, 즉 undefined behavior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버퍼의 크기보다 문자열의 길이가 작은 경우에, 짧은 경우에는요, 남는 공간을 모두 다 0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메모리 세팅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겠죠. 성능이 민감한 코드에서는 이 또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trncopy는요, 안전한 문자열 함수 같죠. 하지만 안전한 문자열 함수라기보다는 오해를 부르는 API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는요, C 문자열 관련 함수들은요, 경고와 함께 사용 자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C++에서 std 스트링이 도입이 됩니다. std 스트링은요, 길이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자동 확장도 되고요. 범위 초과를 보호를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요,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합니다. 이거는요, str 스트링은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사람은 경계를 항상 정확히 관리할 수 없다라는 패배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요, 스트링이라는 타입 시스템에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해서 나온 타입이 바로 스트링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임베디드 하시는 분들은 급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이 스트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베디드에서는 고정 크기 버퍼, 길이 명시 API, 자체 문자열 램퍼, 그리고 입력 길이 검증을 강제하는 엄격한 규칙이 더 요구가 됩니다. 임베디드는 보호 장치가 적죠. 그리고 ASLR 같은 메모리 보호 기법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메모리 손상 즉시 시스템 리셋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사실 C 언어에서 가장 위험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C 문자열은 잘못이 없어요. 단지 개발자를 너무 신뢰했을 뿐이죠. 너무 오래됐고 너무 관대하고 실수하면 너무나 조용히 말없이 망가집니다. 저도 사실 캐릭터 포인터를 오래 써왔고 지금도 그 구조를 너무너무 매우 사랑합니다. 나름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스트링 말고 캐릭터 포인터로 마음껏 쓰고 싶어요. 다만 이건 쓸 수 있다와 써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스트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개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자신이 있더라도 스트링이 기본값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스트링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에서는 무조건 스트링을 쓰시길 바랍니다. 웜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문자열 버그는 아주 작은 실수로도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수업으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